눈보라가 인천국제공항을 뒤덮은 그날. 강민재는 아들 혁이를 품에 꼭 안았다. 비행기 안. 퍼스트 클래스의 고급스러운 좌석은 따뜻했지만 승객들의 차가운 시선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남자가 애를 그렇게 끈적하게 안는 게 뭐야? 누군가의 속삭임이 민재의 귀를 찔렀다. 민재는 38세. 한국인 싱글게이 아빠였다. 그는 성공한 패션 디자이너로 서울의 화려한 강남 한복판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이끌며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혁이. 그의 5살 난 아들이 있었다. 혁이는 민재가 입양한 아이로 곱슬머리와 맑은 눈망울을 가진 사랑스러운 소년이었다. 민재는 혁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가족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날 민재는 뉴욕 패션위크 참석을 위해 혁이와 함께 비행기에 올랐다. 혁이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터라 잔뜩 겁을 먹었고 민재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끊임없이 품에 안고 속삭였다.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하지만 퍼스트 클래스라는 공간은 민재의 예상보다 훨씬 더 적대적이었다. 한 중년 여성이 노골적으로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애를 그렇게 꼭 안고 있으면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요. 민재는 그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었다. 민재의 삶은 늘 이런 시선과 싸워야 했다. 그는 20대 초반에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고 가족의 반대와 사회의 편견 속에서 홀로 서기를 다짐했다. 하지만 혁이를 입양한 후 그 싸움은 더 치열해졌다. 게이가 무슨 애를 키워? 라는 비난은 늘 그의 뒤를 따라다녔다. 그래도 민재는 꺾이지 않았다. 그는 혁이를 위해 강해져야 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눈보라가 휘몰아쳤다. 혁이는 민재의 품에서 잠이 들었고 민재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다짐했다. 아빠가 너를 지킬게. 하지만 그 순간 한 승무원이 다가와 정중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아드님을 좌석에 앉혀주시겠습니까? 다른 승객들의 불편함을 고려해 주세요.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제 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먼저입니다. 승무원은 당황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그는 10년 전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을 나왔다. 패션 디자이너로서 성공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마침내 자신의 브랜드 MJ 디자인을 론칭했다. 그의 옷은 서울과 도쿄, 파리의 런웨이를 장식했고 그는 패션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늘 외로움이 있었다. 혁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혁이는 민재가 3년 전 우연히 방문한 고아원에서 만난 아이였다. 혁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조용히 구석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민재는 그 아이의 눈빛에서 자신을 보았다. 외롭지만 강한, 그리고 사랑을 갈구하는 눈빛. 그날 민재는 혁이를 가족으로 삼기로 결심했다. 입양 절차는 쉽지 않았다. 한국 사회는 싱글게이 부모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혁이를 위해 법적 싸움까지 벌였고 마침내 아이를 품에 안았다. 비행기 안. 민재는 혁이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숨소리가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민재를 향해 다가왔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그는 고급스러운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적대적이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 앉아있는 게 어울리지 않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민재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 아들과 저는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이 일렁였다. 그는 혁이가 깨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남성은 멈추지 않았다. 당신 같은 사람은 그가 말을 잇기도 전에 민재는 단호히 끊었다. 제 아들을 모욕하지 마세요. 승객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긴장감이 비행기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혁이가 잠에서 깨어 민재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아빠. 무서워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재의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는 혁이를 더 꼭 안으며 속삭였다. 아빠가 여기 있어.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 하지만 그 말은 민재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그는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었다. 비행기는 점점 고도를 높였고 민재의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그는 혁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싸워야 했다. 이 비행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재와 혁이의 가족,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민재는 비행기 안에서 쏟아지는 시선을 견뎌야 했다. 퍼스트 클래스의 고급스러운 공간은 이제 전쟁터처럼 느껴졌다. 혁이는 그의 품에서 다시 잠이 들었지만 민재의 마음은 여전히 요동쳤다. 그를 노려보던 50대 남성은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말은 민재의 머릿속에 메아리쳤다. 당신 같은 사람, 그 말은 민재가 수년간 들어온 비난의 집약체였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 혁이와 나는 가족이야. 하지만 그 확신은 때때로 흔들렸다. 사회의 편견은 그의 자신감을 갉아먹는 독이었다. 승무원이 다시 다가왔다. 이번에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손님. 아드님을 위해 담요를 가져다 드릴까요? 민재는 그녀의 친절에 잠시 마음이 누그러졌다. 고맙습니다. 그는 담요를 받아 혁이를 감싸주었다. 하지만 그 친절조차 다른 승객들의 눈에는 특별 대우로 비쳤다. 한 여성이 낮은 목소리로 동행에게 속삭였다. 저런 사람한테 왜 저렇게 친절한 거지? 민재는 그 말을 들었지만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혁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행기는 이제 구름 위를 날고 있었다. 하늘은 맑았지만 민재의 마음은 여전히 폭풍 속이었다. 그는 지난 3년간 혁이와 함께한 시간을 떠올렸다. 혁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던 순간, 함께 한강에서 자전거를 탔던 날,
그리고 혁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밤새 그의 손을 잡고 있던 밤. 그 모든 순간이 민재에게는 전부였다. 민재는 혁이를 입양한 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았다. 혁이는 그의 중심이었고 그의 이유였다. 하지만 그 사랑은 늘 시험받았다. 한국 사회는 그들의 가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재의 부모님은 혁이를 입양한 후 그와 연락을 끊었다. 넌 내 인생을 망쳤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그의 가슴에 박혀 있었다. 비행기 안에서 민재는 혁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내가 너를 지킬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지만 그 다짐은 곧 현실과 부딪혔다. 한 승객. 40대 후반의 남성이 민재에게 다가와 말했다. 여긴 퍼스트 클래스예요. 애 울음소리가 거슬리면 어쩌려고 이렇게 데려왔죠.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뒤에 숨은 적대감은 명백했다. 민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 아들은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자리에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비웃듯 말했다. 권리.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권리를 말하는 거지? 그 순간 민재의 분노가 폭발할 뻔했다. 하지만 그는 혁이를 깨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제 아들을 모욕하지 마세요. 그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 말에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렸다. 어떤 이들은 민재를 비난하는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불편한 듯 고개를 돌렸다. 승무원이 다시 다가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민재는 혁이를 더 꼭 안으며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비행이 아니야. 이건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야. 비행기가 뉴욕으로 향하는 동안 민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는 패션계에서 성공했지만 그 성공은 늘 외로움과 함께였다. 그는 연애를 포기한 지 오래였다. 게이로서 한국에서 연애는 쉽지 않았고 혁이를 입양한 후로는 더더욱 그럴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다. 혁이가 그의 곁에 있었으니까. 그 순간 혁이가 잠에서 깨어 눈을 비볐다. 아빠. 우리 어디 가?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뉴욕이야. 혁아. 아빠가 멋진 옷 보여줄게. 혁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소는 민재에게 모든 것을 잊게 했다. 그는 혁이를 위해 이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비행기가 JFK 공항에 착륙했을 때 민재는 긴장이 풀리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공항 로비로 나오자마자 그는 혁이를 손에 꼭 잡고 뉴욕의 차가운 공기를 마셨다. 혁이는 처음 보는 낯선 풍경에 잔뜩 신이 났다. 아빠. 저기 커다란 차. 혁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SUV를 보며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뉴욕 패션위크는 민재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의 브랜드 MJ 디자인은 이번 시즌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을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민재는 알고 있었다. 이곳에서도 그는 한국에서처럼 시선과 싸워야 할 것이다. 그는 혁이를 데리고 호텔로 향했다. 맨해튼의 고급 호텔. 그의 방은 30층에 위치해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혁이는 창밖을 보며 감탄했다. 아빠. 여기가 진짜 뉴욕이야. 민재는 혁이를 안으며 말했다. 그래. 혁아. 아빠가 여기서 멋진 일 할 거야.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비행기 안에서의 일을 잊을 수 없었다. 그 비난의 말들. 그 시선들. 그는 혁이가 그런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소원이었다. 다음 날. 민재는 패션위크 준비로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다. 그는 혁이를 믿을 만한 보모에게 맡기고 런웨이 준비에 몰두했다. 그의 컬렉션은 한국 전통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글로벌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백스테이지에서 그는 또 다른 시선을 느꼈다. 한 디자이너가 그를 보며 속삭였다. 저 사람이 그 싱글게이 아빠 아니야. 애를 데리고 다닌다던데. 민재는 그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가슴이 무거웠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민재는 혁이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혁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아빠가 더 강해질게. 그는 자신의 성공이 혁이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곧 시험받았다. 패션위크 둘째 날. 민재는 중요한 바이어 미팅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는 한 한국계 미국인 바이어 최윤서를 만났다. 윤서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날카로운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가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민재의 컬렉션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강 디자이너. 당신의 옷은 정말 독특해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민재는 그녀의 칭찬에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누군가 그의 작업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대화는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 디자이너.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당신이 싱글게이 아빠라는 게 사실인가요? 민재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이런 질문에 익숙했지만 그래도 매번 아팠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제 아들 혁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거 멋지네요. 저도 가족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존경해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민재는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가족을 존중해주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바이어 한 명이 끼어들었다. 그런 개인사를 여기서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다. 민재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제 가족은 제 작업의 원동력입니다. 그걸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윤서는 그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강 디자이너. 당신의 자신감이 당신 옷만큼 인상적이에요. 그 말은 민재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재는 호텔방에서 혼자 울었다. 그는 혁이를 위해 강한 척했지만 세상의 편견은 여전히 그를 짓눌렀다. 그는 혁이가 잘하는 세상이 더 나아지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자신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패션위크의 메인 이벤트 날, 민재는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컬렉션은 오늘 밤 런웨이에서 공개될 예정이었다. 그는 백스테이지에서 모델들과 디테일을 점검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혁이는 보모와 함께 호텔에 있었지만 민재는 아이를 위해 이 쇼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런웨이가 시작되자 민재의 컬렉션은 관객을 사로잡았다. 한복의 부드러운 곡선과 현대적인 실루엣이 조화를 이루며 무대를 빛냈다.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고 민재는 백스테이지에서 숨을 죽이며 그 반응을 들었다. 그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쇼가 끝난 후 한 유명 패션 잡지 기자가 민재에게 다가왔다. 그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시작했다. 강 디자이너, 당신의 개인적인 삶이 이번 컬렉션에 영향을 미쳤나요? 특히 당신이 싱글게이 아빠라는 점이요. 민재는 그 질문에 숨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작업이 아닌 개인사로 주목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 아들 혁이는 제 영감의 원천입니다. 이 컬렉션은 사랑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자는 비웃듯 말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런 개인사가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민재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제 가족은 제 브랜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함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민재는 호텔로 돌아와 혁이를 품에 안았다. 그는 아이에게 말했다. 혁아, 아빠 오늘 멋진 옷 보여줬어. 혁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빠가 제일 멋져.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민재는 최윤서와 다시 만났다. 윤서는 그의 컬렉션에 대한 계약을 제안했다. 강 디자이너, 당신의 컬렉션을 우리 백화점에서 독점 판매하고 싶어요. 민재는 그녀의 제안에 감동했다. 하지만 그는 조건을 하나 붙였다. 제 브랜드는 제 가족을 상징합니다. 그걸 존중해 줄 수 있나요? 윤서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당신과 당신의 아들은 이 브랜드의 심장이에요. 그 계약은 민재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는 혁이와 함께 뉴욕에서 며칠 더 머물며 도시를 즐겼다. 하지만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더 큰 싸움을 준비해야 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민재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뉴욕에서의 성공은 그의 자신감을 북돋웠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한국은 여전히 그와 혁이에게 적대적인 곳이었다. 그는 혁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며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나 유치원 좋아. 혁이의 밝은 목소리는 민재에게 힘이 되었다. 하지만 유치원에서도 시선은 여전했다. 한 학부모가 민재를 보며 속삭였다. 저 사람이 그게이 아빠 아니야. 민재는 그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가슴이 무거웠다. 그는 혁이가 이런 말들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언젠가 혁이도 이 세상의 편견을 마주해야 할 것이다. 그날 밤, 민재는 자신의 회사로 돌아갔다. MJ 디자인은 이제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회사 내부에서도 갈등을 마주했다. 한 임원이 그에게 말했다. 강 대표. 솔직히 말해서 당신의 개인사가 브랜드 이미지에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민재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회사에서조차 이런 말을 듣다니? 민재는 단호히 말했다. 제 가족은 제 브랜드의 핵심입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당신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은 회의실을 얼어붙게 했다. 민재는 그 순간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그는 그 임원을 해고했다.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민재는 회사의 모든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가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 결정은 논란을 일으켰다. 일부 직원들은 그의 결정을 지지했지만 다른 이들은 반발했다. 민재는 그 반발을 예상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혁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싸워야 했다. 그는 자신의 브랜드를 사랑과 존중의 상징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많은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민재의 결정은 회사 안팎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일부 언론은 그를 비난했고 다른 이들은 그의 용기를 칭찬했다. 하지만 민재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혁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는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다. MJ 디자인은 이제 다양성과 포용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거듭났다. 그의 새 컬렉션은 모든 형태의 가족을 기념하는 디자인으로 가득했다.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옷들은 다양한 피부색과 체형의 모델들에게 입혀졌다. 민재는 런웨이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옷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아름답습니다. 그 캠페인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소비자들은 그의 메시지에 공감했고 MJ 디자인은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민재는 알았다. 이 성공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혁이가 자라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다. 한편 혁이는 점점 자라고 있었다. 그는 유치원에서 친구들을 사귀었고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두려웠다. 혁이가 언젠가 세상의 편견을 마주할 날이 올 것이다. 그는 혁이에게 강함을 가르쳐야 했다. 그날 밤 민재는 혁이에게 책을 읽어주며 말했다. 혁아, 세상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많아. 아빠는 너를 위해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빠가 최고야. 그 말은 민재에게 모든 것을 의미했다. 1년 후. 민재는 다시 뉴욕 패션위크에 섰다. 이번에는 혁이도 함께였다. 그는 혁이를 손에 잡고 런웨이로 나왔다. 관객들은 그들을 보며 박수를 보냈다. 민재는 무대 위에서 말했다. 이건 제 아들 혁이입니다. 그리고 이 컬렉션은 우리 가족, 그리고 모든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전 세계로 퍼졌다. 사람들은 그의 용기와 사랑에 감동했다. MJ 디자인은 이제 단순한 패션 브랜드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포용의 상징이었다. 민재는 혁이를 품에 안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알았다. 그는 이 싸움에서 이겼다. 민재는 비행기 안에서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용서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편견을 잊지 않았다. 그는 그 편견을 바꾸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혁이는 무대 위에서 손을 흔들었다. 그의 미소는 세상을 밝게 빛냈다. 민재는 혁이를 보며 생각했다. 너는 내 전부야.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 모든 싸움은 혁이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편견보다 강했다. 그날 밤, 민재는 호텔방에서 혁이를 재우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뉴욕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혁아, 아빠는 너를 지켰어.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